대간장명 철학연구원 교량 이육재입니다. 선생님, 보니까 장명소도 되게 많은데 어떤 기준으로 장명소를 선택하면 좋을까요? 통계학적으로 우리나라에 사주, 장명, 철학원 혹은 무속인 이런 업종에 종사하는 업소가 한 50여만 군데다 이런 통계가 있고, 종사하는 사람들은 한 100만이 넘는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업에 종사를 하고 있는데, 유튜브에서 사기를 당하지 마세요, 장명소 잘 고르세요, 이런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사기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남을 속여서 문서라든지 물건이라든지 이런 걸 취득하는 것이 이제 사기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우리나라의 장명을 하는 사람 중에 사기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사기란 건 이제 속여야 되는데 장명소마다 다 금액을 오픈해서 받고 있습니다. 좀 싸게 받는 데도 있고 비싸게 받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사기치는 그런 장명소는 제가 볼 때는 많지 않다, 거의 없다 하는데, 장명소를 선택할 때 조금 신경 써서 봐야 될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자기에 대한 마케팅, PR 이런 것들은 사업을 하는 주체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데, 그게 조금 넘어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필을 갖다가 과대하게 포장한다든지, 그런 거는 뭐 인가되지 않는 대학에 박사를 땄다, 그걸 막 올려놓는다든지, 이런 경우는 그 사람이 짓는 이름에 대한 포장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살을 가지고 막 장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살을 쓰면 단명해요, 빨리 죽어요, 이혼해요, 이렇게 불안감을 조성하면서 장명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일단 신뢰도 부분에서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21년 정도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제가 활동해 본 결과 거의 95%에서 99% 이상이 건전하게 장명을 하고 건전하게 상담을 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이제 이런 일을 하다 보면 많은 문의가 오고 의뢰가 오고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그런 사례들을 놓고 볼 때 거의 부정적인 사례는 거의 많지 않았고, 그 사람의 프로필을 보고 혹은 마케팅 전략을 보고 이건 합리적이다 이렇게 싶으시면 믿고 의뢰하실 만하다. 왜냐하면 장명소가 많아도 가는 고객들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느 한쪽으로 막 몰리진 않고 자기 손님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좀 오버된 그런 마케팅 전략으로 해서 좀 특별하게 튀지 않는 그런 경우를 빼놓고는 다 상식적으로 하는 그런 장명소다. 다만 이제 소리를 갖고 하는 장명이냐 정통 성명학이냐, 그런 장명법 정도는 파악을 하고 의뢰를 하셔야 장명을 한 후에도 불안하지 않고 계명으로 인한 그 기쁨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 사기를 치는 장명소가 거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사기를 치는 장명소에서는 어떠한 사기를 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불안감을 조성한다 이러면 사기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장명의 요체는 내가 좋은 이름을 갖고자 혹은 우리 자녀에게 좋은 이름을 갖고 지어주고자 하는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지금 며칠 날 태어났어요, 얘 단명사주예요, 얘 불구가 될 수 있어요 하고 불안감을 조성하고 장명을 유도한다 하면, 그것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95%에서 99% 이런 장명소들이 질문을 의뢰를 하거나 혹은 상담 문의를 할 때 정상적인 방법으로 답변을 해주고 장명을 받는데, 정말 특이하게도 그런 형태의 옛날식 방법, 불안감 조성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장명 유도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신뢰감이 낮다. 또 내가 장명비가 30만 원인데 50% 디스카운트해서 내가 15만 원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기가 아닙니다. 마케팅 전략이거든요. 내가 이 정도는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걸 이렇게 싸게 해줄게 하는 것은, 그렇죠, 마케팅 전략으로서 그런 전략은 사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안감이 들어갔다든지, 심지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화를 걸어서 지금 이런 이름을 쓰고 있는데 개명을 해야 될까요? 막 그러면 생일을 물어보고 그 다음에 살을 얘기하고 전화를 딱 끊고, 그러면 이제 전화가 온 사람이 큰일 났나, 이거 무슨 일인가 하고 불안에 막 떱니다. 그러면 다시 전화 걸면 이런 경우는 살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이름을 지으면 안 되고 막 좋은 이름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장명을 유도한 다음에 요거는 좀 사기성이 좀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장명소를 선택을 할 때 장명가들이 의사 선생님처럼 대학 6년을 공부하고 어떤 자격증을 취득한다 이런 기준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서울대학교 나오신 분도 장명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대학을 안 나오시는 분도 장명하는 분도 있고 해서 학벌이 꼭 필요한 건 아닌데 자기를 과대 포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가 안 된 대학을 마치 인가된 것처럼 이렇게 올려놓고 그건 법적으로는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거기서 박사학위를 땄다 막 명예학사 땄다 하는 것은 조금 그 과장이 있는 건데 그런 거는 사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마케팅의 과장인데 신뢰도의 그런 부분이 좀 들어있다. 장명철하고는 오래 운영하면서 많은 사례를 들어볼 때 이런 두 가지 정도가 이거는 조금 오버된 마케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볼 때는 불안감을 조성하는 그런 장명소를 하면 일단 그냥 건너가고 좀 더 다른 편안한 곳을 찾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생님, 장명소와 도장 파는 곳이 말이 다를 때가 있는데 이름과 도장은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이름은 많이 불려지면서 생기는 힘이 있는데 그걸 성명학에서는 영동력이라고 하고 과학적으로는 기와 에너지라고 하고 또 의학적으로는 플라시보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불려져야 힘이 생기는데 많이 불려지고 보여지고 이럴 때 또 많이 찍혀지고 이럴 때 이제 힘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도장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도장을 파러 가면 이름의 획수가 안 맞으니까 인자를 넣으십시오. 아니면 획수 하나를 좀 넣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좋은 이름 같은 경우는 굳이 그럴 거 없이 바로 이름만 파면 되는데 이제 사주에 따라서 도장도 재질을 선택하면 좀 좋을 수가 있습니다. 금이 필요할 경우는 우리가 옥도장, 혹은 물이 필요할 때는 물석불도장, 혹은 목이나 화가 필요할 때는 이제 나무도장 이렇게 재질을 선택해서 하면 좋은데 도장도 좋은 이름에 도장을 많이 쓰게 되면 좋은 기운이 나오는데 직업에 따라서 도장을 많이 쓰는 그 직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이라든지 혹은 공무원들 혹은 관과 연관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사인보다 도장을 많이 쓰게 되는데 이럴 때 이제 좋은 이름으로서 좋은 도장을 파면 그 좋은 기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도장과 사주와의 관계는 사주에 맞는 이름을 쓰면 거기에 맞는 도장을 바로 봐서 쓰게 되면 되고 그럴 때 이제 도장집에서 말하는 이름에 인을 더 집어넣으십시오 이럴 때는 인을 더 집어넣을 게 아니라 이름을 좋은 이름을 바꿔서 도장을 새로 바꿔 파는 것이 좀 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